안녕하세요. 모두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지금 한번 배를 만져보세요.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신다면 이 시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재밌게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배고프지 않게 2달 만에 10kg을 감량해서 건강 상류층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3050 다이어트 전문가 다도초코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좀 조금씩 하고 있고요. 작년에 2권의 다이어트 전자책을 썼었고, 또 이제 셀프로 출판을 하려고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또 하는 김에 북 콘서트도 이제 강연을 했고요. 방송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 그런 기회들이 좀 생겼어요. 원래는 이렇게 제가 좀 뚱뚱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오시피탈 뉴라이티스라는 그 편두통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쪽에 오시피탈 에어리아 쪽으로 폭탄이 터질 만큼 정말 너무 심각한 두통이 있어서 신경과에 갔더니 그 원장님께서 편두통 예방약이라고 토피라메이트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토피라메이트는 이제 좋은 약의 부작용으로 살이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욕이 억제돼서. 그래서 제가 이 약을 먹으면서 사실은 다 살이 빠진다는 느낌은 한 번도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제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있던 편두통이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죠. 근데 이 약을 한 2년 정도를 제가 먹으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돈 계산이 잘 안 되고 나중에는 아파트가 몇 층인지까지 잊어버려서 막 다른 아파트 찾아갈 정도로 인지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약의 부작용이 인지장애가 있어서 그때 제가 2년을 먹고 약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식욕이 정말 미친듯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식욕 억제제를 먹다가 끊으면요, 이전보다 식욕이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이때 제가 10kg 넘게 살이 급격하게 쪘어요. 결국엔 삭센다나 펜터민도 먹을 때 효과가 좋지만 끊으면 다시 요요 현상이 오는데 더 심하게 온다고 합니다. 이게 제 인생 최고 비만이었을 때 배우고요. 한 달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2달 때 이렇게 11kg 감량을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근데 이때 사실 저희 신랑은요, 배가 진짜 임산부 쌍둥이 배만큼 너무 많이 나와서 나중에는 숨쉬기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제가 제 방법 그대로 2달간 코칭을 했더니 9.5kg을 2달 만에 감량을 했어요. 이 배 사진 너무 효과가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뭐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살 빼고 싶은 사람 지원을 하세요 이랬어요. 이제 사연을 막 올려서 제가 3명을 뽑았어요. 3명 뽑아서 이제 2달 동안 카카오톡으로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코칭을 했습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은요, 56세 공기업 인사 과장님인데 9kg 2달 만에 감량을 하셨고, 이분은 47세 저희 병원 본부장님이건데 9kg 감량하셨고요. 이분은 52세 내분비내과 의사 선생님 8kg 감량하셨어요. 이분은 다이어트 전에는 모든 혈액 수치가 다 너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살을 빼고 나서 혈액 수치가 다 정상이 되었고, 내분비내과 선생님이었으니까 이제 그 호르몬 검사를 해봤더니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상승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자랑을 하셨어요. 이거는 케이스 리포트 감이다 이러시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배 사진을 또 막 공개를 했죠. 이렇게 다 성공을 하셨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다이어트 시켜달라고 저한테 의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코칭을 너무 많이 못하겠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책을 써보기로 했어요.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해외 논문을 한 100여 편 이상 공부를 해서 초등학생도 알기 쉽도록 되게 쉽게 책을 썼는데요. 이걸 전자책으로 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출판사에 안 넘기고 셀프 출판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와디즈 펀딩에다가 펀딩을 받아서 2주 만에 1,450만 원을 펀딩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MBN이나 JTBC에서도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면은 강연을 해달라, 아니면은 다이어트 성공자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출연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화면 보시면 뭔지 아세요? 1941라는 제가 좋아하는 슈팅 게임인데요. 초반 스테이지에서는 미사일이 별로 없으니까 점수 따기 너무 쉽죠. 꼭 우리가 20대에 살 빼기 쉬웠던 거와 비슷해요. 근데 스테이지 4 정도, 5 정도 되면은 미사일이 너무 많아서 피하기 진짜 힘들죠.
근데 40대에 살 빼려고 하면 이렇게 방해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뭐 회식도 하고 술도 하고 앉아서 수술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미사일처럼 많은 방해 요소를 피하는 거, 살찌는 거 피하는 게 오히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스테이지 2, 20대에 했던 그런 굶어서 살 빼는 방법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조금 먹고 많이 운동하면 살 빠진다고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땡땡땡 감소로 살이 더 잘 찌는 몸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PPT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답을 알려드릴 거고 강의 다 듣고 나면 답을 이제 알게 되셔요. 자, 야채 샐러드 많이 먹죠? 살이 빠질까요? 아니요. 이거를 먹어야 살이 빠집니다. 자, 이제 건강 상류층을 위한 메디칼 셀룰라 머케니즘 다이어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정말 내용이 많은데 제가 딱 5가지로 이렇게 간추렸어요. 핵심은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계속 일을 해서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뭐 토지 투자, 아니면 주식 투자, 유튜브 이런 걸 해서 잠잘 때도 저절로 돈이 벌리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때도 쉴 때도 저절로 지방이 타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요, 이 기초대사량, 쉴 때나 잘 때도 저절로 이 대사가 잘 되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자, 20대의 기차는요, 기초대사량이 너무 많으니까 수증기가 정말 많이 나듯이 에너지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러면은 밤새 놀아도 아주 쌩쌩했잖아요, 술 먹어도. 근데 40대, 50대가 되면요, 이렇게 녹슨 것처럼 그 기초대사량이 확 줄기 때문에 저 수증기 양 보세요. 에너지도 안 나오고 또 밤새 놀고 술 먹고 하면 정말 피곤한 거 다 느끼시죠? 이때 뭐 홍삼 좋다, 영양이 뭐가 좋다 해서 먹어도 그렇게 리커버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굶어도 살이 안 빠지고 뭐가 빠져요? 기운만 빠집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더 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비셔스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기초대사량이 높으면요, 이 많이 먹어도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는 에너지를 내는 슈퍼 바디로 변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기초대사량이 많아질까요? 자, 그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방법은요, 우리 새끼 아침, 점심, 저녁을 단백질을 꼭 다 드셔야 돼요. 단백질 먹는 양은요, 본인의 몸무게의 1에서 1.5배를 드시는데 제가 많이 살쪘을 때 60kg였거든요. 그러면은 20g씩 먹으면은 하루 단백질량을 채우게 돼요. 20g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닭가슴살 100g이 20g이에요. 그럼 몇 끼 닭가슴살 100을 먹어도 되고, 아침에는 좀 귀찮으니까 단백질 음료, 뭐 셀렉스 그런 걸 저는 항상 먹고, 뭐 이때 살 빼고 3년 동안 계속 요요 없이 유지를 하는데 그것도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단백질만 먹고 절대 탄수화물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자는 동안에 혈당이 낮는데 그 상태에서 탄수화물 당이 확 피크를 치고 나면은 이게 피크 치고 떨어질 때 엄청나게 배고프고 기운 빠지기 때문에 식욕이 확 올라요. 하지만 단백질을 먹으면 이게 당이 점점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애완동물 기르시죠? 김종서 원장님 인스타 보면 몽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자, 애완 반려근육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요, 제 복근이랑 힙 근육이 애완 반려근육입니다. 내 몸의 근육이요, 이런 애완동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네들 기를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피딩하고 걷고 오라운드, 그러니까 이제 산책, 운동을 시키죠. 그러면은 근육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을 피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을 새끼 계속 먹어주는 거고요.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크고, 근육이 1kg 증량할 때마다 기초대사량이 13kcal나 증가를 해요. 근육은요, 24시간 지방 소각장이기 때문에 온데간데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할 때는요, 큰 근육부터 운동하셔야 돼요.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이 우리 트라페지우스랑 글루테우스 막시무스죠. 그러면은 이 트라페지우스를 풀업을 매일 하고 팔굽혀펴기 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루테우스 막시무스는 역시 큰 근육이니까 스쿼트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스쿼트 한 번 할 때 30번씩 양치하면서 매번 해요. 하루 3번을 하면 하루에 90번을 하는데, 스쿼트 저 3년 동안 거의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중량을 높이지 않고 헬스장을 안 가도 근육이 커요.
자, 그러면 왜 큰 근육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팔 운동을 하면 작은 근육 아무리 커봤자 우리 몸 토탈에서 근육량이 많이 늘지는 않고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우리 엔비디아에 투자하면 확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엔비디아 근육이 바로 트라페지우스와 글루테우스 막시무스입니다. 세 번째, 자, 걸어서 살 빼겠다는 생각 이제는 제발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려야 빠집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 약 타러 오는 사람들한테 운동 뭐 하냐고 물어보면은 99.9% 다 1시간씩 만보를 걷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제발 좀 달리세요 이러면은 한 달 뒤에 팔로우하러 오면은 다 2시간씩 걸어요. 그래서 진짜 걷는 것만 포기를 안 하시는데, 걷는 거는요 운동이 아니라 우리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상생활 때 안 쓰는 근육을 써야 운동이에요. 이 내장이 두툼이 끈질긴 지방이 걸어서 빠질 것 같아요. 이 몸의 메타볼릭 시스템을 그냥 확 뒤집어 엎어야지 되거든요. 제가 걷지 말고 달리라고 해도 진짜 포기를 안 하셔서 이 그래프를 항상 설명을 해드려요. 이거는 이제 바이오머케니컬한 근거를 알려드리는 건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요. 여기서 보면 더블 서포트라는 부분은요, 이제 발 두 발이 성지를 닿고 있을 때 밀게 되잖아요. 그때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우리가 한 발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위치 에너지가 앞으로 가니까 바뀌잖아요. 에너지가 자꾸 왔다 갔다 바뀌기 때문에 중첩돼서 우리 몸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달리기 할 때 볼까요? 이때는 더블 플로, 두 양발이 점프해서 뛰어오를 때는요 위치 에너지도 상승하지만 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두 에너지가 결합되면은 중첩된 큰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점프할 때 우리 어떤 근육을 쓰나요? 무릎과 힙을 쓰기인데, 무릎과 힙 사이에 햄스트링 그리고 소아스 머슬,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머슬이 한꺼번에 쓰여지고 인대가 스프링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근육과의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걸을 때와는 거의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그 에너지가 대사가 이루어지고 심장이 펌핑하니까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걷기와 달리기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얼마나 세게 달려야 될까요? 체지방을 타기나 하는 하트레이트 기본 존이 있습니다. 만약 40살이라고 하면은 최고 심박수 220에서 40을 빼고요. 거기에서 50%를 하면 90이 나와요. 이게 존 원에 있는 하트레이트인데, 이때는 걸을 때 그냥 하트레이트 이렇게 나와요. 살 안 빠져요. 그렇다면 0.6을 곱하면요 존 2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러닝 존이에요. 제가 달릴 때 스마트워치로 하트레이트가 자신의 0.6만큼 곱했을 때 딱 뛰면은 이때가 지방이 연료로 쓰이는 그 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보면요 이 정도 뛰다가 열심히 더 달려요. 욕심이 나거든요. 근데 심장이 더 뛰면 살이 잘 빠질 거라고 착각을 하세요. 하지만 이때가 되면 오히려 젖산이 쌓이기 쉽고 미토콘드리아가 이때는 당을 더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젖산이 축적되면 지방이 연소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만큼 뛰면은 마이너스예요. 힘만 들고 살이 안 빠져요. 근데 더 열심히 뛴다. 이거는요 진짜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언에어로빅한 글라이콜라이시스가 되어서 오히려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식욕이 올라요. 열심히 운동했는데 나중에는 밥을 엄청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찮아요. 많이 운동하는 게. 가성비 있게 유산소를 하는 방법은요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초디 김맛 자덕이라는 그 사이클 그 유튜버인데요. 이 보면은 45초 동안 정말 열심히 돌려요. 그 다음에 1분 30초 동안은 되게 천천히 달려요. 이거를 이제 빨랐다가 느렸다가 하면서 속도를 조절을 하는 페이스대로 가는 건데,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보면은 열심히 그냥 고속도로를 그냥 같은 속도로 달리는 것보다 멈췄다가 세게 달렸다가 하면은 기름 더 많이 먹잖아요. 이게 연비가 안 좋아져요. 이런 거 자체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같은 시간을 운동을 해도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살을 더 잘 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의 교수인 메드 로센티드 박사는요 30분 동안 포커스드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은 1시간 동안 운동했던 것과 거의 더 효과적으로 웨이트와 팻이 로스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 연구를 했는데 이제 건강한 남자 2군으로 나눠서 30분 운동, 이제 60분 운동을 매일 3개월 동안 시킨 거예요. 30분 운동한 분에서는 3.6kg의 체중 감량이 일어났고, 1시간을 운동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2.6kg 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이 1시간 운동한 그룹에서
이 식욕이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운동하면 식욕이 올라요. 그게 다 지방이 타지 않아요. 요 30분이라는 게 사실은 팻이 이제 에너지 소모로 쓰이는 그 30분 구간인데요. 제가 초반에 다이어트 실패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20분간 하루 맨날 유산소를 했는데 살이 1kg도 안 빠졌어요. 그 다음에 40분간 매일 유산소를 했더니 그때부터 아까 사진처럼 그런 놀랍게 살이 빠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적당한 타임이 제일 좋다는 거죠. 아까 존투에만큼 하트레이트를 올려서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40분 운동하시면 해요. 자, 오래 운동하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가요. 1995년 바로 덴마크에서 날개댐 파리 연구가 있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파리한테 날개를 떼버렸더니 얘네들이 더 수명이 연장이 되어서 30에서 50% 정도가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 운동 에너지를 절약을 해서 자신의 바이탈 생체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2006년도에 꿀벌 연구도 있었는데요. 꿀벌을 보면은 이게 애벌레를 돌보는 벌이 있고 날아다니면서 이제 꽃에서 꿀을 따는 벌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잘 연구를 해봤더니 꿀을 따는 이 꿀벌이요 더 빨리 죽고 살이 찌고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가 많았다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산화 스트레스 또는 프리 라디칼이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노화가 더 급격해진다. 그래서 아예 운동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동의 기본 30분에서 60분 사이에서 유산소를 딱 40분 정도 중초로 하는 게 적당하게 제일 살을 포커싱하게 잘 뺀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프리 라디칼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티옥시던트를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타민 C를 준비를 했는데요. 정준하 씨가 사실 한 달 반 만에 18kg을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얼굴 보면은 노화가 정말 심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살 급격하게 빼고 탈모가 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니까. 그리고 영양소가 당연히 먹는 게 적으니까 부족하게 되죠. 게다가 세포내 탈수.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끊거나 적게 먹으면은 탄수화물 자체는 수분을 잡고 있는 스펀지와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적게 먹으니까 몸이 탈수 상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링클이 더 많아지고 피부가 더 노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끼를 다 단백질 꼭 챙겨 먹고 가성비 좋게 존투에 운동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고 비타민, 항산화제 꼭 드셔야 돼요. 자, 유산소 운동으로 산소가 막 숨을 많이 쉬니까 소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프리 라디칼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얘네들은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전자를 뺏어가지고 이런 분자의 세포막이나 DNA를 이제 노화시키고 염증으로 일으키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몇 번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살 잘 빼요, 초반에는. 네, 2주, 3주쯤 되면 아파요. 염증이 생기고 폐렴 생기는 분도 있고요. 헤르페스는 당연히 막 올라오고 심지어 심장염 걸리시는 분도 봤어요. 왜 그러냐? 그냥 적게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아픈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아프면은 엄청 다시 살쪄요. 운동 못하죠. 주위 사람들이 막 매겨요. 아프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요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양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타민C를 하루에 15배 정도는 먹어요. 보통 하나가 1000mg이면 저는 메가도즈 요법으로 이제 지금 3000mg짜리가 있고 2000mg 있으면은 한 3시간에 한 번씩 계속 먹는데요. 이렇게 한 지 15년이 됐어요. 꽤 오래됐죠. 사실 의대 미생물학 그 교수님, 이광 교수님이라고 비타민C 광팬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뭐 비타민C의 선구자라고 하는 이광재 교수님의 스승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6000mg을 먹었고 추후에 논문을 찾아봤더니 이제 세균에 노출되면은요 세포 안에 있는 중성부 안에 있는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 농도가 확 10배 이상 높아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성 위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염이 심할수록 혈장 내의 비타민C 농도가 감소해서 자기 일을 한다고 다 소비가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아프거나 갑자기 다이어트를 할 때는 비타민C 농도가 상당히 떨어져서 면역력이 결핍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가도즈 요법을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안 먹으면 솔직히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 좋다고 하도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동성제약에서 이제 비타민C 이렇게 협찬을 해주시고 이제 다이어트 강의 때 선생님들 건강해지라고 협찬해 주셔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성공 때부터 매일 하루에 2번씩 먹는 영양제가 바로 L-카르니틴이에요. 이거 운동 전에 먹고 운동하면요, 운동 더 땀나게, 더 오랜 시간 힘들지 않게 하게 하는데요. 왜냐면 L-카르니틴은 프리패티 애시드로부터 생성된 아세틸코에를 그 TCA 사이클로 공급을 해서 에너지 엔진을 돌려줘요. 다이어트 실패 시에 제가 식욕 억제제를 2주간 먹다가 쓰러졌는데 이 약부작용 때문에 제가 한 알 빼다가 요거 딱 한 개 남겼어요. 이거는요, 부작용 없이 진짜 살 빼는 데 도움이 정말 잘 됩니다. 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 때 물 3리터씩 매일 마시고 지금도 2, 3리터를 먹고 있는데 인간은요, 양수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마른 흙으로 돌아가요. 이 수분이 날아가는 것 자체가 노화죠. 디하이드레이션. 근데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고요. 여기서 물의 비밀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2020년 독일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탈수, 언더하이드레이션이 될 때 오비시티, 만성질환과 큰 관련이 있다는 걸 밝혔어요. 이 그래프가 좀 의미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 크로닉 디지즈,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비만인 사람들이 물을 적게 먹었을 때는 빨간 그래프처럼 그 5 서바이벌 레이트 자체가 확 떨어지는데, 만약에 물을 잘 먹었을 경우에는 서바이벌 레이트가 괜찮게 잘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어렸을 때 우리 배고프던 시절 물배 채운다는 말 있죠. 그래서 제가 물배 채우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좀 오래된 책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스트릭 스트레칭 리셉터에 대한 그 책인데요. 이 검정점이 이제 그 가스트릭이 디스텐션 될 때, 푸드나 이제 워터가 들어왔을 때 디스텐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셉터가 이 스트레칭을 감지를 한다는 거죠. 감지를 하게 돼서 베타 아드레날린 리셉터 2를 이제 스티뮬레이션 시키면은 교감신경이 상승을 해서 살이 빠지고, 또 중추내, 피딩 센트럴, 그러니까 식욕 중추를 억제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플 때 간식이나 밥 드시지 마시고요. 먼저 물이나 단백질로 배를 채우세요. 그러면 가스트릭 리셉터가 스트레칭 되면서 착각을 하게 돼요. 아, 내 배부르니까 그만 먹자. 근데 이렇게 착각을 해도 배고프면 그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논문에서 볼게요. 드링킹 워터를 하게 되면은 elevate resting energy expenditure,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은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low water, 물을 적게 먹으면은 오비시티와 관계가 강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 리덕션을 실패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보면은 오히려 좀 물이 온도가 낮은 걸 먹었을 때 기초 대사량이 훨씬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찬물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거를 우리 몸의 온도까지 올리는 보일링 하는 그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서 더 살을 잘 빼게 돼요. 저는 3년 전 여름에 이렇게 살을 뺐는데 찬물만 매일 3리터를 먹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잠이에요. 의외로 잠인데요. 잘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근육 운동하면은 막 하다가 벌벌벌 떨릴 때 있잖아요. 그때 근육이 찢어져요. 근데 근육이 찢어뜨려 놓은 거 그냥 놔두면 얘가 성장을 하지 않아요. 쉬거나 잠을 자야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을 리커버리 시키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잘 때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일찍 자라고 했더니 몇 분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안 되냐고 해서 이 그래프 보여드렸어요. 김종수 원장님 그때 저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보면요, 밤 10시에 자는 사람들은요, 그 그로스 호르몬이 한 40 정도로 초반에 정말 잘 나와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근육이 큰다 했잖아요. 근데 인슐린을 봤더니 0에서 6 사이에서 스테디하게 그냥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밤 새벽 2시에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아까 나왔던 성장 호르몬 40이 15밖에 안 나오고, 인슐린 요동치는 겁니다. 인슐린이 요동을 치면요, 식욕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요. 결국에 운동 열심히 하고 막 적게 먹고 해도 잠을 잘 안 자면은 결국에는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을 알 수 있을까요? 자, 뭐의 감소로 살이 다 잘 찌는 몸이 된다. 맞아요. 사실 위에 답 적어놨어요. 자, 야채 샐러드만 먹어야 살이 빠진다? 아니요. 단백질과 물 드셔야 돼요. 샐러드 먹어서 살 뺀 사람 없어요.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으로 쉽게 뺀다? 예, 쉽게 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면역력, 성기능, 집중력 장애가 생겨요.
왜냐면은 우리 몸 자체는요, 바이탈 에너지로 탄수화물을 정말 많이 쓰는데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커팅되거나 양이 적어지면은 살아가는데 이 비상체계라 생각하고 당을 다 끌어쓰기 때문에 그 외의 작용들, 뭐 성기능, 애 낳고 사는 거, 뭐 집중력, 면역력 다 떨어져요. ACTH라는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신 논문을 찾아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작용들이. 그래서 난 이렇게 돼도 그냥 살 뺄래 하시면 그냥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빠르게 살 빼시면 되고요. 자, 삭신더 위고비, 디에탄 뭐 이런 새로운 이런 이 주사들이 일론 머스크가 사용했다고 해서 이제 핫하죠. 근데 얘네들 좋아요. 효과는 좋고 약도 비싸요. 근데 끊으면 되게 많이 살쪄요. 요새 유튜브 보면요, 외국 사람들이 이런 위고비 또는 뭐 오젬픽 맞고 잘 뺐다가 끊고 나서 요요가 정말 많이 오는 그 사진들, 영상들이 진짜 많아요. 자, 앞에까지 내용 다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이 한 페이지만 기억하세요. 자, 자는 동안에도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만드는 거는 기초대사량이 높게 만들어야 펄프라인이 구축입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크고 근육이 커야 기초대사량이 늘어난다. 자, 걷기 운동 아니에요. 제발 걷지 좀 마세요. 특히 망보 좀 걷지 마세요. 그리고 영양제와 물 잘 챙겨 드셔야 살 빠지면서 안 아프고 안 아파야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잠 자야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 비만을 치료하는 의학적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의학적 방법에 대해서 눈을 막 가리고 열심히 살을 빼잖아요. 그러면 소중한 돈과 시간 그리고 건강까지 잃기 쉬워요. 나이 많잖아요. 우리. 달릴 의지가 없다면 제가 눈 뜨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들어왔나요? 원래 이제 확인